안녕하세요. 김정환 선교사입니다. 지난 코로나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선교계에서 특별히 교회들이 어떻게 단기 선교를 했는지, 또 선교지에서는 어떠한 단기 선교들이 진행이 됐고, 또 선교사들은 어떻게 단기 선교를 생각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응답해 주신 분들은 110명의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시아권에 있는 분들이 50%, 응답자의 50%였고, 그리고 아프리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7명, 그 다음에 중남미, 그 다음에 유럽으로 해서 4대륙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박기호 교수님의 1번 질문에 대한 평가는 현재 현장의 한인 선교사들의 분포도를 같이 보여주는 구성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임종표 선교사님, 케냐에 계시죠? 110명의 선교사들의 응답은 매우 고무적인 반응이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선교 사역의 증대성과 또 지속성,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은무 선교사님은 단기 선교는 수행되는 곳에 역시 선교사 숫자가 많은 아시아권이 많이 응답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돕는 사역보다는 청년들의 봉사활동이나 NGO 활동처럼 전문적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코비드 기간에 단기 선교팀을 받았는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74명, 66.4%의 선교사님들은 받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1회에서 2회 정도 받았다는 분은 25명, 그리고 3회에서 4회 5.5% 6명, 그 다음에 5회 이상은 5.5% 6명 이상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박기호 교수님은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단기 선교가 위축되었지만 소수는 단기 선교를 지속함을 보여주었다고, 그것이 확인되었다고 말씀하셨고요. 임종표 선교사님은 코비드19의 그 와중에도 선교의 지속적인 유지는 필요했다는 해석으로 보인다. 33.5% 단기 선교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얘기하시고요. 반가운 응답은 코비드19 이후의 선교의 위기 속에서도 한국교회의 선교 회복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2024년에는 선교사님 선교지에 단기팀이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없다라는 응답을 하신 분이 40%, 44명의 선교사님들이 응답을 해주셨고요.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26명, 23.6%,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보면은 3팀 이상도 17%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2팀 정도도 21명의 선교사님들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선교지 방문 계획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박기호 교수님은 이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2024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음이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종표 선교사님은 필드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에 요청하고 접촉하면 교회 필드 선교 사역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필드가 적극적으로 사역의 활성화와 복구 혹은 회복을 위해서 열쇠를 쥐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질문을 해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도에는 선교사님이 아시는 교회들에게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 파송을 요청했는지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0%의 선교사님들이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청했다는 분들은 33명으로 30%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것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교회에다가 단기팀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요. 박기호 교수님은 이 70%가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그 단기 선교가 위축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로 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응답자의 30%가 단기 선교팀을 요청했다는 의미는 선교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음과 단기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선교팀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기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종표 선교사님은 필드에서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교회나 선교단체에 요청하고 접촉하면 교회의 필드 선교사역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런 분석이 나온다고 말씀하셨고요. 필드가 적극적으로 사역의 활성화와 복구 혹은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필드가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도에는 단기팀을 받는다면 어느 단기팀 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이것은 이제 전도팀, 의료팀, 전문사역팀, 청년대학 봉사팀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여기에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청년대학팀이 약간의 차이지만 제일 많고요. 전문사역팀 두 번째, 그리고 역시 전도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팀, 전문인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분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기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청년대학팀을 원한다는 것은 선교 현장에 시니어들이 많아지고 젊은 헌신자들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 전문 사역팀을 원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역자들이 전도팀이라든지 일반 전도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인 팀이 더 늘어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임종표 선교사님은 이렇게 또 언급하십니다. 그 전도팀, 전문인 팀이 늘어나는 것은 그 세 분야를 본다면 75%가 넘는데 이것은 선교의 풍속도가 변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교지에 전문인 선교 사역 팀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전도팀보다는 또 한편 선교지에서는 의료를 통한 사역이 여러 가지 그 나라의 환경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것이 또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역이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도에 단기팀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요? 라고 선교사님들한테 질문을 드렸더니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40% 가까이 팀 모집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현지 와서 활동할 때 팀의 안전도 그것이 어렵다. 그 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비슷하지만 숙식, 교통 이런 제공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팀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박기호 교수님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사실은 적은 그 비율로 답하신 두 가지 부분을 합치면 그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 주셨고요. 팀 모집이 어려운 것, 그 다음에 안전 문제, 이것은 단기 선교팀을 운영하는데 이제 좀 더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고 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케냐의 임종표 선교사님은 이렇게 지금 네 가지의 그 부분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던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것이 아직은 종래 포맷에서 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질문입니다. 단기팀을 받는다면 어느 부분에 도움이 되시는지요? 선교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43.6% 48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 참여하는 팀원들에게 선교에 도전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박기호 교수님은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답을 보면은 사실은 선교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선교에 참여하는 팀원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그 두 가지의 특징이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이은무 선교사님 또 평가로는 단기 선교는 현장 사역에 도움도 되지만 단기 선교 참여자의 선교적 동기부여가 더 도움이 된다라고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렇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8번째, 단기 선교팀이 오면 선교 사역 후 귀국 전에 현지 관광을 추진하고 인솔해 주실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비는 팀 자체 부담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단기 선교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현지 사역만 하고 바로 마치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필요하고 가볼 만한 곳들, 또 그것이 사실은 도움도 되거든요. 그 나라 이해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해드린 겁니다. 그 현지 관광이라고 어떤 모양이든지 이제 그 현지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박기호 교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관광비까지 전문 관광 회사에게 맡기는 것은 팀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후원교회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다. 단기 선교팀에게 관광을 시켜주는 것은 팀을 격려하는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현지 선교사가 직접 안내하는 것은 단기 선교의 팀원들에게도 유대가 생기고 강화가 될 뿐이 아니라 사역으로 가질 수 없었던 좋은 교제의 시간이고 교육의 시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람직한 거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질문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올 때 준비 훈련 시 우선적으로 추천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그 선교사님들이 원하는 팀의 준비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높게 대답하신 그 준비 사항이 뭐냐면 현지인과의 관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현지 사역에서는 중요한 게 현지 문화도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현지인과의 관계. 이것이 선교지에 가서 타문화권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박기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지인들의 문화에 맞는 사역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은무 선교사님이 언급하신 것은 단기 선교 참여자들이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찍 선교지에 76년부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서 사역을 하셨고 오랫동안 현장 사역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팀이 되면 안 된다. 뭐 요즘이야 그런 팀은 이제 많이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지인들과의 관계성을 중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질문인데요. 2024년에 단기 선교팀 모집을 위해서 한국이나 미주 한인교회들을 직접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팀을 모집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직접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대안이 되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렸는데요. 역시 계획이 없다라고 대답하신 분이 51.8%, 그렇게 57명이 말씀을 하셨고요. 방문하겠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분이 10% 정도 12명,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계획하겠다는 아직 분명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단기팀을 교회를 방문해서 연결하는 것은 아직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지나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조용히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교회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분야 중에 하나죠.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도 있다고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단기팀을 모집하기 위해서 직접 오시는 것은 아직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론으로 좀 들어가면은 임종표 선교사님의 말씀은 단기 선교를 보다 더 진일보한다는 측면에서 현지 문화와 현지 언어 습득을 훈련해 41.8%가 응답한 것은 단기 선교의 발전을 기하는 데 더없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속적 선교 사역의 발전과 진보를 위해서 필드 선교사 플러스 북미주 교회 선교회 협력과 직접적인 접촉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코비드19 이전의 선교적 형태와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변화된 모습이 선교사역의 모습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후방 접촉과
동역과 연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좀 이제는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은무 선교사님은 코비드19 전 단기 선교는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견인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관심과 기대가 적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서 우리 썬미니스트리는 다시 한번 건전한 단기 선교의 방향성과 훈련을 위한 단기 선교에 재헌신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전에 가나에 계셨고 현재는 이제 케냐에서 선교하시는 최용순 선교사님 이제 말씀하셨어요. 오래 계셨는데 거기에는 팀이 없었대요. 20년 넘도록 그렇게 됐고 32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단기팀 2팀만 왔다 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나 단기 선교는 지속돼야 한다라고 하셨고 그때 가나에 계실 때 단기팀에서 사실은 장기 선교사가 헌신해서 나와서 함께 사역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단기팀이 교육과 훈련을 잘 받고 오지만 현지에 도착하면 현장 선교사가 주는 그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반드시 경청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송상천 선교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기 선교 문제점은 담임 목사의 시각과 담당 목회자 또 학생부나 청년부 등 그래 어느 방향을 설정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선교보다는 관광 이런 거는 좀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약간 그런 쪽에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것이 아마 러시아 단기 선교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워낙 거기 가면은 뭐 이제 볼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가는 선교 방향에 선교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가는 선교팀의 필요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는 팀의 입장하고 보내는 교회 입장 또 팀원의 입장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잘 조정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언급하셨습니다. 우동수 선교사님 아파지아에서 사역을 하시죠. 그런데 긍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팀이 사실은 현장에서 이제 많이 사역을 할 때 그 장기 선교사가 갖추지 못한 의료라든지 어떤 기술 선교, 예술 선교 등 전문적인 분야에는 굉장히 개척과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차세대 선교사와 재정,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속성을 위해서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단기 선교의 그 역할을 얘기하셨고요.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이제 교회 역량이 이제 한계에 달했었고 그러나 이제는 다시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시기가 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선교를 어떻게 보면 다시 개척이라는 개념에서 그런 하나의 무브먼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광규 선교사님 도미니카 계시죠? 올해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신 게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단기팀을 방문을 기대한다라고 하셨고 또 한편에는 선교회에서 이 단기팀 프로모션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역시 단기 선교 사역은 복음 전도 사역을 중심으로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빌립 선교사님 전 C국에 계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거를 감사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선교지에 유익이 되기 위해서 그 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감리교 선교국 총무였던 오일영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 단기 선교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단기 선교 형태보다 이젠 더욱 전문성을 가진 사역이 필요하고 일회성보다는 한 곳을 장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선교국 실무자로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도수 선교사님 저희에게 또 좋은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발굴해내고 또 이런 거를 자꾸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시기적으로 이런 것들이 참 잘 다루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 전략을 세우는데 좀 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안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그 지난 3년 동안의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그 단기 선교에 진행됐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필드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질문을 몇 가지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 단기 선교는 역시 계속 지속이 돼야 되고요. 또 한국의 교회들과 미주에 있는 교회들 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같이 동역하며 이 일들을 이뤄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